좋은 아침입니다. 11월 19일 오늘의 보험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. 자, 저금리의 고손해율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보험 사기까지 겹치면서 지금 생보사나 손보사는 완전히 죽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중소형사 매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인수전이 펼쳐지는 시장 완전 썰렁합니다.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. 이달 초부터 이제 급등했던 CD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또 국고채 금리가 또 추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채권 시장의 경고음이 켜졌습니다. 그리고 좀 상장사들의 실적이 좀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미 어떤 그러한 호재를 좀 보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있고요. 마지막으로 연말 되면 이제 대주주들이 양도세 폭탄 피하려고 매물을 엄청나게 쏟아내는데 이러한 자산가들이 CFD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CFD가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지난 기사에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보험시장의 우울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자, 삼성, 하나, 교보, 빅3죠, 생보사. 이 고객 수 합치면 2천만 명이거든요. 이 빅3가 휘청하면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. 정말 이렇게 이제 전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환위기 때 뭐 국제생명, 뭐 고려생명 등 보험사가 퇴출될 때 타 보험사로 이제 계약 이전하면 별다른 혼란이 없었었는데 빅3가 흔들린다면 이러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. 결국은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?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계약 이전 제도까지 손본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분명히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지금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60%,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40% 넘게 43%까지 순이익이 곤두박질 쳤고요. 자산 운용 자산 이익률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 3.3, 삼성생명도 지금 3.5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손해율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. 뭐 과잉진료, 뭐 건강검진 확대, 그리고 보험금 이제 청구를 간소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손해율을 올리면서 뭐 지금 삼성 같은 건 88%, 하나도 81%까지 오르면서 지금 엄청난 그 위기에 휩싸였습니다. 사실 이제 보험사의 수익 구조는 다 아시다시피 4차익, 2차익, B차익이라고 하잖아요. 4차익은 위험률 차익, 2차익은 뭐 이자율 차익, 그리고 사업비 차익은 B차익이라고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율이 올라가니까 4차익 있을 수가 없겠죠. 그리고 금리 떨어져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2차익도 없겠죠. 뭐 아시다시피 뭐 역마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. 자산운용 수익률보다 책임증비금에 지급해야 될 이율이 더 높다 보니까 결국은 사차익 내야 되는 사차익 내려면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? 영업조직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밀어주는 거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? 영업 악화로 이어지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. 그러면서 뭐 지금 뭐 KDB생명 네 번째 매각 나왔죠. 거기에다가 안방보험이 대주진 동양생명, ABL생명에 대한 매물 후보 거론되고 있고요. 거기에다가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 풋옵션 요거 문제로 이제 지금 무효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지금 중재를 신청한 상황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IFRS 17 시행 이전에 2021년도에는 더 많은 이제 이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뭐 심각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고요.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한 게 뭐 손해율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보험 사기 4,134억이나 털린 거죠. 적발된 보험 사기 중에 90%가 손보사 겁니다.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보험 사기를 실제 이게 범죄 행위라고 인식 안 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 지금 일제히 9월에 11개 손보사 90% 넘겼고 지난달에는 주요 손보사 100% 넘겼죠. 78에서 80% 정도가 적정으로 보는데 뭐 90% 넘겨서 100%까지 갔습니다.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이렇게 제동을 걸다 보니까 지금 뭐 보험사에서는 지금 좀 뭐 난리가 난 거죠. 거기에다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30%까지 올랐죠. 거기에다가 문케어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풍선 효과가 터져가지고
이 뭐 비급여 진료 같은 거 이런 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손해율이 130%까지 장난이 아닙니다. 결국 이런 것들이 또 정부에서 제동을 걸면서 인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삼다 보니까 지금 보험사들이 죽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생보나 손보나 지금 난리고요. 예. 여기에서 보면 그래프를 잠깐 보면은 주요 손보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인데 유일하게 뭐 메리츠가 엄청난 적을 피면서 플러스 유일하게 플러스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KDB 생명 네 번째입니다. 이번에 이제 예비 입찰했는데 뭐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지주회사 같은 데서는 뭐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고 사모펀드에서만 예비 입찰했고 이것저것 빼서 이제 순자산 규모는 1조 1,300억 수준인데 어, 그 PBR을 적용하게 되면 한 2천억 정도짜리 회사라고 하네요. 그래서 사모펀드 2천억 정도 적어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매물들이 이제 뭐 자꾸 쏟아져 나온다라. 어느 정도 이제 KDB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간 이제 가능성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인수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있을 이러한 지금 시장이 너무 악화되어 있는 거 저금리라든가 IFRS 17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트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뭐 시장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채권 같은 경우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뭐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도 언급을 드렸던 거죠. 어, 이 이제 그 은행권에서 신예대율 관리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발행액의 1%만 예수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를 CD를 2%까지 예수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. 이게 이제 예대율 관리할 때 실제 이제 신예대율이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게 둔다 해서 우리가 이 예대율 할 때 이제 실제 받은 금액 대비 대출에 든 금액의 퍼센트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? 이것을 이제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CD 비중을 높게 주니까 CD 반응이 늘려버리는 거죠. 그것 때문에 되레 CD를 늘리려고 서로 막 경쟁하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을 하고요.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물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장기물까지 이어질 수 있다. 그래서 당분간 채권 시장의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숨고르기를 거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고 좀 경고음을 울리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상장사 실적이 좀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. 그 올해 이제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에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코스피 상장사 매출과 영업이 각각 507조, 27조 정도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.55% 감소한 거고요. 영업이익은 무려 41.28% 감소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2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나 매출 다 조금씩 늘었네요.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이제 매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13.5% 크다 보니까 얘네를 좀 제외하다 보면 실제로 매출은 조금 더 늘었답니다. 작년보다. 그리고 영업이익도 아까 41%라 16.15%로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반영을 하게 되면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이제 회복을 좀 하는 기미로 가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컨센서스를 보니까 뭐 올해보다는 5.57, 27%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고 내년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10월 수출이 엄청 급하게 이거에 대한 좀 기저효과를 볼 수 있고 미국 경기 선행 지수도 상승하고 글로벌 유동성 확장 공급, 미중 협상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에 이제 반등을 보여서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거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 2020에 대한 보고서를 낸데 여기서도 대한민국이 4분기 바닥을 치고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CFD라는 건데요. 뭐 왜 이제 대주주 같은 이제 요건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퍼센트랑 이제 금액 조건을 보는데 이게 이제 지금 15억 이상 뭐 시가총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보는 기준이 이제
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이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보고 판단하니까 이때 엄청나게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.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, 어, CFD라는 상품을 그 투자하게 되면 일단 그 양도소득세 내지도 않아도 되고요. 그리고 최소 10% 갖고 10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CFD라는 상품으로 지금 사람들이 눈길 돌리면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쪽으로 이제 그 눈을 좀 돌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 상품을 투자를 하려면 일반 투자자들은 못하고 전문 투자자들만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그 대주주 지분 요건이 강화되고요. 그 반면에 이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됩니다.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 상품 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잔액이 연소득 1억 원, 부부 합산 1억 5천 또는 순자산 5억이면은 전문 투자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바뀌면요. 지금 전문 투자자가 우리나라 1950명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에서 17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CFD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.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교보증권에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고 DB금융, 키움증권 거기에다가 하나금융 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유한타증권도 가세할 거라는데 이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을 이제 혹시 뭐 이제 고액 자산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자산관리사 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좀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기사를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사를 보고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자, 어제 뭐 첫눈이 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. 나갔는데 페이스북 보고 눈이 안 오더라고 이쪽은요. 자, 오늘 또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